우리가 좋아하는 흰 쌀밥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그냥 당이 촉촉촉 올라가면서 그게 나이가 들수록 버거워지는 거죠. 네. 내장 지방이 적당히 있는 거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이제 우리가 내일 밥을 못 먹을 수 있다 이러면 적당히 있는 것도 괜찮은데 오늘 뭐 먹을지 배달 앱으로 고민하는 시대에 그거는 네. 조금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남는 돈은 저축하듯이 네. 원래는 우리 몸의 생존을 위해서 남는 거는 내장에다가 이렇게 끼워 넣는데 옛날에 막 그 사냥하고 뭐 네. 전쟁 있고 이때 시대에는 되게 유리한 농경 사회 때는 괜찮은 건데. 그렇죠. 그때는 자주 먹었던 게 아니니까 요즘에 영양이 과잉한 시대니까 그게 이제 우리한테 좀 해를 끼치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이게 어느 정도가 되면 심각하다 혹은 요게 내장 지방이다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나요? 근데 혹시? 보통 뭐 뱃살을 잡았을 때 이렇게 좀 딱딱하게 잡힌다 이러면 있다고 알 수 있습니다. 뱃살은 사실 웬만한 사람은 누가 네. 조금씩은 다 있는데 네. 이게 말랑한 건지 딱딱한 건지를 어떻게 좀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혹시? 뭐 정확히 의학적 기준이 네.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게 팔뚝살 만져봤을 때 네. 이렇게 만져보면 딱 피부 밑에 딱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만져지는 거 있죠. 예. 이렇게 딱 잘 잡혀요. 예. 근데 뱃살은 잘 안 잡혀요. 그렇게 이 아, 느낌이 달라요. 아 딱딱한 지방은 잘 안 잡힌다. 그렇죠. 손에. 예. 그러니까 이제 아예 내장에 지방이 쌓인 거기 때문에 예. 이제 이게 잡히면은 그 피하 지방만 딱 잡히지 않아요. 운동 많이 하시고 이렇게 요즘에 하시는 분들 혹시나 친구분들 중에 이렇게 마르신 분들 배를 한번 만져보면 이게 잡혀지는 게 다를 거예요. 이게 뱃살을 잡아보면 이게 내장 지방이 그 뭉퉁하게 잡히는데 예. 그게 없으신 분들은 그냥 여기 팔뚝살 만지는 것처럼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탁탁 잡힐 거예요. 이 내장 지방을 좀 이렇게 좀 뺄 수 있는 네. 뭐 그런 특별한 식사법이나 그런 조심할 게 있을까요? 이게 참 말씀드리기가 참 죄송한 부분인데 전체 총량이 중요해요. 뭔가 그 구성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뭐 오늘 하루 예를 들어서 뭐 블루베리 좋다 그래서 뭐 블루베리 뭐 한 10박스를 먹었다. 그럼 내장집이 싹 빠져 이런 건 없어요. 아. 근데 이제 이거를 오늘 블루베리 좋다 그러면은 뭐 한 일주일 정도 블루베리 먹고 그다음에 또 사과가 좋다 그러면 또 일주일 사과 좋고 이제 아예 어떤 동기부여나 이런 계속 네. 지속성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의미로서 계속 그런 종류들 찾아서 가시는 게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서 실천해 보는 게 큰 것 같아요. 중요한 거 드실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징이 뭐 좋다 그러면 끝장을 봐요. 몰아가지고 한 번에 그렇죠. 왕창 뭐 그냥- 사과가 좋다 이러면은 사과 막 아니 물론 그렇지만 막 10개 20개 먹어요. 그 과장해서 표현하면. 아, 너무 많이 먹어요. 그렇죠. 예, 그냥 적정량을 드시는 게 중요하고 항상 내가 어느 정도 먹어야 된다는 그 양을 한번 계산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막상 내가 내장 지방을 뺄 정도로 실제로 하루 이틀 먹어보면 배고파서 힘들어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계속 계산하고 그거에 좀 맞추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래도 이제 조금 공식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네. 인정된 거는 이제 지중해 식단이라고 있어요. 지중해. 예. 그러니까 유럽에서 이게 봤는데 다른 지역보다 이 지중해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질병이 없는 거예요. 오래 살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먹냐 봤더니 생선, 채소류, 그리고 통곡밀 같은 복합 탄수화물 이제 이런 것들 위주로 드시는 거예요. 또 천천히 먹고. 네, 느긋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한때 이제 그 뭐 와인이 좋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그 사람들이 와인을 즐겨 먹지만 그 나머지 식습관이 좋아서 그게 됐던 거고 여기서 말씀드리죠. 좋은 술이라는 건 없습니다. 와인도 그러면 좋은 술이 아닌 거. 그렇죠. 와인이든 막걸리든 소주든 맥주든 그냥 알코올 양이 중요한 거고 물론 내가 이제 와인을 지금 기호식품으로서 내 네. 스트레스를 날리는 정도의 그런 거지 그거 자체가 내 몸에 더 뭐 좋게 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얼마 전에 캐나다에서 좀 유명한 논문이 나왔는데 술은 되게 정량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네. 먹는 만큼 내 몸에 안 좋다 그래요. 많이 먹을수록 그러니까 사람마다 개인차. 개인차도 있지만 예. 와인이든 막걸리든 뭐 맥주든 다 조금씩 매일 먹는 것도 사실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중해 식단을 했을 때 오해하시는 분들이 그럼 와인, 술 한 잔씩 먹으면 괜찮다더라 해서 술을 싫어하는데도 한 잔씩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이제 안 먹을 수 있으면 안 먹는 게 제일 좋고요. 정확한 데이터가 기억 안 나는데 원래 남자는 일주일에 소주 한 병, 여자는 네. 한 반 병 정도가 이제 요거 넘기면 위험하다 그랬는데 이제 이번에 캐나다 나온 논문은 그걸 거의 절반 이상으로 절반 이하로 더 줄여라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게 무슨 말이야 이러실 수 있겠지만 힘드실 것 예, 그건 좋은 건 아닙니다. 예. 일단 지금 뭐 말씀하신 그 지중해 식단의 핵심은 어쨌든 또 와인보다는 그런 뭐 생선. 그 생선 이런 거 섭취하시고 이제 고기도 사실 드시긴 해야 돼요. 근데 약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고기랑 외국 사람이 좋아하는 고기랑 뭐 제가 요리 전문가는 아니지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고기에 지방이 많은 걸 그렇게 많이 먹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아하는 게 삼겹살,
그쵸. 등심 이렇게 지방이 녹으면서 네.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좋아하는데 우리나라 고기 먹는 문화를 보면 네. 가서 고기 한 2인분, 3인분씩 먹고 1인분이라고 1인분만 먹는 건 그렇죠. 없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렇게 먹는 습관들이 안 좋은 거예요. 고기도 먹어야 되는데 손바닥 한 뼘 정도 대략 네. 이 정도 이제 살코기 위주로 드셔야 되고 그 이제 고기가 먹는 게 난 근데 좀 조절이 안 되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생선이나 두부 이런 걸로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게 좋고 통곡밀 바꾸는 거 저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통곡밀. 예, 아마 뒤에도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흰 쌀밥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그냥 설탕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번에 엄청 달기 때문에 맛있고 좋지만 그만큼 몸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똑같은 거 약간 나이 얘기했지만 20대 때 뭐 일 막 이렇게 쌓이고 있어도 막 일주일 밤새서 일하면 다 해결했지만 어느 순간 되면 그게 힘들잖아요. 그 흰 쌀밥 흡수가 잘 돼요. 그 흡수가 잘 되니까 당이 촉촉촉 올라가면서 기분이 좋아지지만 그 나이가 들수록 그거를 버거워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통곡물이라고 하면은 곡물의 형태가 남아 있으면 그게 통곡물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흰쌀밥도 저는 통곡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게 따지면 정제되지 않은 거. 아. 예, 그래서 우리 몸에 천천히 흡수될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중요하고 그 채소류 뭐 우리나라 사람들 근데 우리나라 식단 잘 보면 전통 식단을 한식을 잘 보면 채소가 상당히 많아요. 예, 그런 것도 잘 챙겨서 드시고 요즘 배달이 너무 잘 되니까 또 네. 어르신들도 이제 배달 음식들을 잘 드시는데 뭐 맛있긴 해서 뭐한 번씩 드시는 건 괜찮지만 그걸 너무 즐기신다 이러면 그런 것들은 좀 피하셔야 돼요. 배달 음식은 보통 채소 이런 거가 잘 안 들어가 있는 그렇죠. 경우들이 많아서 예, 채소류가 있어도 그 소스 이런 것들을 또 네. 맛있게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아. 또 소금이라든가 뭐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예. 복합 탄수화물은 정제되지 않은 어떤 곡식. 그렇죠. 네, 그리고 예. 이제 채소나 생선 이런 거 예, 위주로 그러니까 견과류 하는, 이런 네, 것들도. 견과류까지. 예. 이게 이제 지중해 식단 요거를 잘 좀 참고를 그렇죠. 하면 예. 좋겠네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다이어트는 누구나 다 하려고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쌓이는 게 결국은 지방이니까 지방을 적게 먹으면 일단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럼?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지방을 뭐 적게 먹을수록 좋긴 한데 그 지방을 적게 먹어야 된다는 게 우리 몸에 안 좋은 지방. 예를 들면 뭐 포화 지방산 그리고 네. 트랜스 지방. 그러니까 우리가 튀김이나 이런 거에 먹는 그런 네. 것들을 안 먹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 지방이라는 게 무조건 해약은 아니에요. 우리 몸의 세포도 구성하고 호르몬도 네. 만들고 이제 우리 몸의 구성 성분들을 만드는 거에 여러 가지 많은 역할을 하고 먹어야만 되는 필수 지방산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필수 지방산. 예, 흔히 알고 있는 식물성 기름이라고 하죠. 그런 불포화 네. 지방산에 이런 것들은 꾸준히 섭취해 주시긴 하셔야 됩니다. 견과류나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몸에 지방 이제 피하 지방이랑 내장 지방 두 개가 있는데 피하 네. 지방은 괜찮아요. 우리 몸의 보온 역할을 하게 해주고 이제 우리 몸 어느 정도 좀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내장 지방은 말 그대로 많아지면은 계속 우리 몸에 안 좋은 물질들을 분비한다고 하거든요. 내장 지방에서 안 좋은 물질이. 그렇죠. 예. 그리고 얘는 간을 계속 콜레스테롤이랑 예. 그 당을 계속 만들어내게 하는 또 나쁜 역할을 해요. 어, 물론 뭐 초음파를 이용하거나 CT를 찍어서 정확히 측정할 수 있겠지만 네. 흔하게 임상적으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허리 둘레 그리고 둘레. 이제 뭐 키, 체중, 몸무게 이렇게 네. 전반적으로 보시는 방법이 있고 뭐 요즘 뭐 인바디라든가 이런 기계들을 이용해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종종 이제 아마 이제 연세가 있으시고 하면 초음파나 이런 일 할 기회들이 있으실 거예요. 복부 초음파. 정기적으로 좀 검진을 받아야 그렇죠. 되니까. 예. 그러면 복부 초음파 하실 때 지방간이 있다 했을 때 네. 요즘 검사하면 사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지방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너도 지방간, 나도 지방간, 우리 모두 지방간이어서 그거를 조금 가볍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지방간 자체가 내장 지방을 대표하는 어떤 그런 바로미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지방간이 있다? 아, 그럼 내가 내장 지방이 좀 있구나. 운동이랑 관리를 해야 되겠다. 결국 그러니까 내장 지방이나 뭐 지방간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예.